안녕하세요. 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 가장 제가 강조를 했던 개념이 하나 있었죠. 자, 바로 어태치 개념인데요. 도형을 합치거나 빼거나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걸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구 스패너라고 하는 공구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양구 스패너 남학생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카센터 가면은 많이들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여기 수업 자료에서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자, 보시면 원형에 가까운 머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루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볼트를 조일 수 있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자, 양쪽에 파져 있는데요. 양쪽에 입이 있다고 그래서 양구 스패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사이즈가 달라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그래야지 두 가지 종류의 볼트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모양을 이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브젝트를 보이는 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죠. 뭐 수업 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비슷하게나마 구현해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의 형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원형의 머리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자루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원형 머리에는 육각의 홈이 있다. 육각 볼트를 조일 수 있는 홈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쉐입이었죠. 쉐입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탑뷰에서 작업하는 게 좀 편하겠죠. 공구가 보통 이제 땅에 누워 있으니까요. 자, 일단 서클을 가지고 머리 형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쪽엔 약간 좀 더 작은 서클이 하나 있겠죠. 색깔이 안 보이네요. 자, 좀 밝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도 좀 밝은 색. 자, 그리고 가운데 라인으로 자루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쪽과 이쪽에 볼트를 조일 수 있는 육각 홈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육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엔곤이었죠. 자, 엔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 부분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육각 볼트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자, 얘도 좀 진하니까. 자,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육각 홈이 있어야 됩니다. 좀 작은 홈. 자, 얘도 좀 맞게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계가 이제 끝났는데요. 되게 단순하죠. 자, 이제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자, 이 머리와 자루와 이 머리는 합쳐져 있어야 되고요. 이 육각홈, 두 개의 육각홈은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가 다 분리연이 되어야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도형은 다 어태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태치가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이 라인으로 만든 것밖에 없죠. 라인으로 만든 건 자동으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션 메뉴도 있고 어태치 메뉴도 나옵니다. 자, 원 같은 경우에는 모디파이를 보더라도
없어요. 파라메타밖에. 크기밖에 조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자료를 선택하시고요. 자, 어태치 명령으로 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것들은 다 같은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태치를 해제하고요. 자, 불리언을 사용해야 되죠. 불리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스플라인이 선택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스플라인이 선택됐기 때문에 불리언이 활성화됐습니다. 자료하고 이 원은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리언 중에 뭡니까? 유니온이죠. 자, 유니온 선택하고 불리언 넣어.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합쳐졌죠. 형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자, 이번에는 이 스플라인에서 이 육각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죠? 명령어는 서브트랙션이 되겠죠. 서브트랙션 선택하고 불리언 넣어. 자, 아주 쉽게 기본적인 형태가 됐죠. 자, 그럼 좀 형태를 좀 다듬어 볼까요? 자, 버텍스. 자, 얘는 베지어로 놓으면 안 되겠네요. 자, 베지어 코너가 됐어요. 자, 얘도 베지어 코너인데 이렇게 속성이. 자, 그리고 얘는 너무 뚱뚱하게 나왔죠. 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됐죠. 자, 여러분도 이런 모양이 나왔길 바래요. 설마 따라하지 못하신 건 아니겠죠? 못했으려나? 자, 이제 이 오브젝트에다가 익스트루드를 주면은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간단하게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사실 야, 이게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너무 장난감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보다 조금 더 세련된 명령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 안 보이니까 엣지 페이스를 한번 줘볼게요.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해제하고요.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랑 참 비슷한데 조금 다른 베벨이라는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익스트루드와 마찬가지로 베벨도 두께를 주는 명령어인데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높일 수 있고 사선으로 줄일 수 있고 똑바로 높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모델링을 할 때 더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녀석을 베벨이란 명령을 한번 줘봅니다.
저기 있습니다. 베벨. 밴드 바로 밑에 있네요. 자, 베벨 명령을 주면은 자, 똑같이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베벨 밸류를 한번 보실까요? 자,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습니다. 지금은 레벨 1만 돼 있고요. 자, 레벨 1을 한번 볼까요? 자, 레벨 1을 올렸더니, 높이를 올렸더니, 익스트루드 한 거랑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랑 뭐가 달라? 하는데, 다른 거는 바로 레벨 2와 레벨 3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벨 1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9를 올렸는데, 한 3을 올려볼까요? 자, 3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2 정도 올려볼게요. 자, 요만큼 올라왔어요. 요만큼 올라왔는데 플러스 값으로 아웃라인을 2를 줘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두께가 생기는데 플러스 값만큼 옆으로 퍼지죠. 커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자, 아웃라인에 마이너스 값을 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러지게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일단 플러스 값을 주고요. 자, 이게 레벨 1이에요. 자, 레벨 2도 사용을 합니다. 레벨 2는 높이만 5 정도. 아웃라인 쓰면 안 되겠죠. 얘는 높이만 있어야 되니까. 자, 레벨 3 역시 이 정도 높여주고요. 자, 아까는 넓혔으니까 이번에는 좁혀줘야지 모델링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값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세련된 형태의 스패너가 나왔죠. 자, 그런데 각진 게 너무 티난다 할 경우에 자, 여기서 자, 스무스 어크로스 값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라운딩이 되면서 이런 형태가 되죠. 실제로 공구와 비슷한 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태치를 이용한 불리언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합치고 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었고요. 베벨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높이를 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배운 라인을 가지고 쉐입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 자, 익스트루드가 있었고 지금 베벨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작업이 바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환상적인 작업이 될 겁니다. 그 회전체를 이용해서 그 단면을 회전시켜 가지고 물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병이나 잔이나 뭐 캔이나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원통형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작업이에요.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스패너는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한번 다 해보시고요. 물론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스킬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 뭐 음각도 만들고 글자도 새기고 좀 더 리얼하게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각처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패너 다 이해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수업 끝나고 이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 스패너는 아깝지만 리셋을 시킬게요. 혹시 따라서 작업한 학생이 있다면은 기념으로 세이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체를 가지고 물체를 생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원형 테이블을 만들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른 개념을 조금 하느라고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단면을 생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론트 뷰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만들 거냐 하면은 굉장히 분위기 있는 곳에 어울리는 와인잔을 만들 겁니다. 와인잔과 와인병과 뭐 이제 그런 종류들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시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을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와인잔의 단면을 한번 구상을 해 볼까요? 자, 역시 라인으로 그립니다. 자, 와인잔은 곡선이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립니다. 와인잔 같은가요? 자, 그런데 이 단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개념이 좀 안 잡힐 거예요. 단면이라고 하면은 회전체의 단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정도가 이렇게 중심 위축이 돼 가지고 한 바퀴 회전을 해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단면이 중요하니까 이 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에서 버텍스 하고 얘는 당연히 베지어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베지어 코너 이렇게 장식적으로. 그리고 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를 한 번에 쭉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자기가 모델링을 해보지 않은 채 이 명령어들을 다 듣고 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은 필요할 때 필요한 명령어를 배우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여태까지 한 건 뭐예요? 어태치를 했었죠. 어태치는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때 사용한다 하는 거요. 자, 얘가 좀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데, 자, 문제는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베지어 베지어 코너 해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 만들어진 모양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용한 게 바로 필렛이라는 명령입니다. 필렛. 필렛을 어디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였죠? 못 깎는 부분이었죠. 코너. 자, 필렛. 자, 잘 보세요. 자, 필렛 명령을 선택하고 원하는 버텍스에 가서 클릭하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되어 버립니다. 되게 편하죠. 여기는 넓게, 여기는 필렛 좁게. 자, 그럼 이제 와인잔이 완성됐습니다. 자, 아직 감이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와인잔이 될까? 자, 하는 거죠. 자, 얘는 스플라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와인잔은 두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두께는 아웃라인으로 만듭니다. 자, 아웃라인 선택해서 이렇게 두께가 생겼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한 문제가 되죠. 이 회전을 했을 때, 자,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러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아마 그 설거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쏙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런 종류는 없습니다. 잔이. 자, 그래서 얘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다시 버텍스로 가서, 자, 베지어 코너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역시, 여기는 합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세그멘트는 없애줘도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자,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도 베지어 코너로 줘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인데 되게 날카롭죠? 근데 와인잔 같은 걸 보면 여기가 약간 동그랗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술 안 다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무책임하게 모델링이라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두 개를 잡고 필렛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동그래졌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이곳에 버텍스가 두 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곳에 버텍스가 모여 있으면은 모델링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웰드. 자, 웰드가 용접하다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웰드. 그러면은 하나가 됐죠. 자, 한 번 클릭해도 역시 하나입니다. 아까 두 개의 점이었는데 웰드라는 명령으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같은 걸 합니다. 두 개 필렛. 자, 필렛 해제하고 이 두 개의 점은 버텍스는 한 곳에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선택해서 필렛. 필렛이 아니라 웰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단면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좀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 퍼스펙티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안 보여요. 자, 회전체를 한 중심축을 가지고 회전을 해라 하는 명령이 바로 레이드라는 명령인데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레이드라는 명령을 찾습니다. 자, 레이드. 내가 원하는 와인잔 모양이 아니죠. 자, 아닌 이유는 얼라인이라는 놈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와인잔의 단면을 봤을 때
Y자의 중심이 어디가 됩니까?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모양이 나온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센터예요. 그리고 이 왼쪽이 미니멈, 오른쪽이 맥시멈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이드를 줬을 때 미니멈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죠. 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Y자입니다. 자, 가운데 약간 구멍이 뚫어져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자, 여기서 웰드코어라는 명령으로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자, 이 녀석의 엣지 페이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되게 거칠어 보이네. Y잔이. 자, 그럴 때는 세그멘트 수를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무수히 올리다 보면 나중에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돼요. 근데 이 정도만 올려도 굉장히 깨끗하게 모델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겠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Y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가분수 같아. 나는 샴페인 잔이 좋은데. 자, 그러면 스플라인 가서 버텍스를 가지고 자, 이렇게 좀 더 그리고 이 녀석도 지금 자루가 너무 두껍게 되어 있었죠. 자,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좀 더 예리한 이런 잔이다. 자, 절대 하지 말라는 실수를 제가 해버렸네요. 자, 여기 프론트 뷰였죠. 자, 키보드 F 누르면은 돌아옵니다. 아니, 아깝게도 안 돼. 자, 다시 스플라인 버텍스를 가지고 자, 레이드 자, 버텍스 레이드. 자, 가장 괜찮은 형태의 와인잔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응용해서 병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스플라인을 하나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을 자, 레이드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자, 얘를 수정을 해가지고 병을 만들어 볼까요? 자, 병이면은 이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일단 수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저희가 요 두 녀석을 잘라버렸어요.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연결하는 명령은 create line입니다. 자, create line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체크되어야 될 게 이 오토매틱 웰딩이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두 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create line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명령이 나왔죠. close spline yes. 자, 이제 속성을 바꿔보겠습니다.
되죠? 얘는 없어도 되겠는데요. 자, 없앨 때는 딜레이트를 하면 안 됩니다. 아, 되네요. 자, 딜레이트를 해주시고요. 자, 얘도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병의 형태를. 호리병처럼 될 것 같은데요. 자, 세그멘트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을 설계할 때 조심할 점은 잘못하면은 여기가 너무 붙어버리면은 그 뭔가 액체가 나올 구멍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버텍스를 가지고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얘는 이렇게 양주병처럼. 자, 그리고 레이드란 명령을 줍니다. 자, 라인에 레이드. 자, 센터라고 그랬죠. 근데 Y자는 왼쪽으로 회전이 축이 돼야 됐기 때문에 미니멈이었는데 요 녀석은 이쪽이 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얼라인이 뭐다? 맥시멈이다. 그럼 이렇게 좀 뚱뚱한 양주병이 막걸리 사발 같기도 하고 한 것이 지금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병이 좀 더 커야 되니까 좀 키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막걸리를 와인잔에 담아도 뭐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드를 이용한 병과 잔을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지금 이 병이 좀 어색한 게 제대로 라인을 그리지 않고 여기서 와인잔에서 썼던 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라인으로 절단면을 그리고 중심축을 정해서 회전을 시키고 하는 레이드 지금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물체가 어디가 회전축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얼라인, 미니멈, 센터, 맥시멈 그 개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오늘도 테이블을 못 만들었네요. 자, 테이블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